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미국 사람들 부부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하는지, 그들만의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결혼해서 이제 한 배우자랑 평생 사는 것은 이제 축복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힘든 과정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한 사람, 순한 사람과 결혼했더라도 이제 그 사람도 마음이 안 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다투는 일이 항상 생기죠. 살다 보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진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인내심이나 이제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15년이 이제 좀 넘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도 결혼 좀 일찍 했어요. 남편이 이제 미국 사람이고 성격이 유한 편에 속해요. 순한 편에 속하고 좀 이해심도 많은 편이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이제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다운일 때는 좀 그것을 잘 극복하려고 서로 이제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또 부부 싸움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죠. 기존에 아이가 없었던 부부에서 아이가 이제 생기면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나 아니면 아이들과 그런 시간 조절 이런 것들, 이제 아이들 케어할 때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솔직히 어느 정도 배우자나 이제 아이를 위해 나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좀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이 됐든 아니면 물질적인 됐든 아니면 이제 노력이 됐든 간에 어느 정도의 희생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있는 다른 미국 부부들, 미국 친구들도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좀 친해지면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이제 밥 먹을 때도 이제 같이 밥 먹을 때 너희들은 이제 막 많이 싸우니? 이러면서 어떤 문제로 보통 많이 싸우니? 이제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싸우면 보통 뭐 누가 먼저 화해하니?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이야기 해봤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게, 여기도 정말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다라고 느꼈어요. 일단 오늘은 만약에 싸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됐든지 싸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싸우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보통 싸우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남자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대부분 여자들 의견을 좀 더 존중하는 편이잖아요. 아주 큰 결정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좀 더 미국 남자들 같은 경우도 여자들의 의견을 많이 더 존중을 하고 더 따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집을 살 때도 어떤 집이 마음에 드냐 이런 거를 결정할 때도 여자 쪽 의견을 더 들어서 여자가 좋은 쪽으로 집을 더 살려고 하고, 뭐 이사를 갈 때도 여자가 더 원하는 쪽으로 이사를 가서 이렇게 좀 더 맞춰주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구를 산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여자 의견을 거의 많이 수렴하는 편이고, 그래서 싸울 때도 이제 여자가 주장을 강하게 하면 그것에 좀 더 이제 좀 순응해서 좀 따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람마다 다 편차는 있겠죠.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미국 남자들 모두 다 막 미국 여자들한테 다 자기 부인한테 다 막 모든 의견에 다 따라가고 이건 아닌데, 이제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를 제가 느낀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았어요. 일단 좀 더 아이들과 부인을 조금 더 좀 배려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좀 그쪽으로 조금 더 자기 주장을 조금 숙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사람마다 또 다 다릅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남자도 아무리 뭐 미국 남자라고 해서 다 뭐 여자들은 다 맞춰주는 성격이고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봤더니 주위에서도 이제 좀 주장이 강한 남자분이나 아니면 여자분도 주장이 강하다, 이렇게 둘 다 좀 주장이 조금 강한 편이다, 이럴 때는 다투면 서로 이제 일단 말을 안 한대요. 말 안 하고 막 며칠씩 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몇 주씩 냉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미국 사람들은 이제 부부가 서로 다투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일부 폭력적인 그런 케이스들을 제외하고는 일단 서로 말을 안 해요. 잘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골이 깊어지면 이제 서로 생활에 대해서 이제 터치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혼으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대판 싸우다가 시끄러운 전쟁터 같아서 막 이혼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서로 별로 말 안 하게 되고, 미국은 이제 정말 서로에 대해 신경 끄고 이렇게 막 이렇게 차가운 룸메이트처럼 좀 지내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말한 경우는 이제 상대방 쪽에서 뭐 애인이 생기거나 뭐 다른 사람이 생겨서 이렇게 뭐 이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다가 부부들이 이제 서로의 성격 차이를 이제 나 도저히 상대방의 이런 성격 가지고는 이제 평생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 그런 성격 차이를 극복을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들은 이제 싸울 때 보통 이제 다툼이나 싸웠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냐? 그 방법이 대충 너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아무래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어느 부부나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성격이 좀 더 유한 사람이 좀 그냥 자기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막 미국 남자가 남편이 좀 더 성격이 유하다 그러면 이제 그 남자가 자기 부인이 말하는 거에 대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넘어가는 편이고,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 여자 쪽이 성격이 유하다, 좀 순하다 이러면 이제 남편의 말에 조금 더 따라가는 편이고, 좀 자기 주장을 좀 더 낮추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춰가면서 좀 싸웠을 때 좀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 이게 가장 많았어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기들은 이제 만약에 조금 더 그렇게 싸우는 게 골이 약간 깊어진다, 아니면 약간 조금 이제 문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이러면 이제 막 주위 이제 친구들이나 이웃들 있잖아요. 좀 친한 그런 같은 이제 부부끼리 친한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들 이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초대해서 식사하거나 할 때 그럴 때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이럴 때 너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하니? 막 이러면서 좀 의견을 많이 친한 친구들이나 친한 친구 부부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좀 식사 같은 거 하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주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조금 그런 식으로도 좀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도 조금 더 깊어졌다.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기독교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교회 사람들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좀 더 조언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도나 이런 이제 성경 읽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종교적으로 이제 좀 내 마음을 자기 자신을 좀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저희 주변도 그렇지만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는 또 기독교가 좀 많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이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 생활을 통해서 좀 극복하려고 한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거의 이제 최후 수단으로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말을 해보다가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친구 중에서 정말 교회에 신실하고 정말 신앙심이 깊은 이제 미국 여자 친구가 있는데, 자기네들도 정말 한번 자기가 너무 이게 심했대요. 뭐가 심했냐면 거기도 이제 남편이 성격이 아주 유한 편은 아니에요. 이제 보통이에요, 보통. 근데 여자 쪽이 약간 조금 더 유한 편이죠. 남자 의견을 좀 더 따라주는 편이긴 한데, 자기가 남편이 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다퉜던 시기가 있었대요. 한 몇 년 정도. 남편이 이제 학교를 좀 다니고 있었나 봐요. 그때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메리지 카운슬링이라고 하죠. 이제 부부 상담.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미국이 메리지 카운슬링을 정말 이혼 직전에 이렇게 받는 건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보편화됐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할 때 그 미국 사람들도 이제 미국 친구들 얘기할 때 야 우리 메리지 카운슬링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부 싸움을 하는 주제가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그 부분이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되면서 계속 싸우는 빈도가 높아질 때 이혼까지 가기 싫을 때도 이제 대부분 이렇게 메리지 카운슬링을 많이 주변에서 추천하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메리지 카운슬링을 받았다고 하는 그 부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다만 뭐 TV에서 나오고 하는 그 셀러브리티나 이제 미국의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메리지 카운슬링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일반 이렇게 가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근데
메리지 카운슬링이 정말 자기네들이 부부 생활이 좀 심각하다라고 느꼈을 때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느꼈을 때 이제 이거는 정말 상담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 둘이 극복할 수 없다. 이랬을 때 메리지 카운슬링을 이제 신청해서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혼 직전으로 가기 전까지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이 이혼까지 가고 싶지 않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할 때도 메리지 카운슬링, 그러니까 부부 상담가를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또 본인들도 많이 간다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느낀 점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부부 싸움이 좀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막 여자 쪽에서도 막 친정에 막 며칠씩 막 몇 주씩 막 몇 달씩 가 있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시댁 쪽으로 남편이 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친정이나 시댁 식구 개입이나 이런 간섭이 좀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미국은 확실히 개인주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떤 친정이나 시댁 쪽에서 이렇게 간섭하는 경우가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심해졌다고 느끼면 그렇게 제3자, 아까 말한 그런 메리지 카운슬링, 부부 상담가 이런 쪽으로 가서 이게 부부가 서로 어느 정도 노력을 한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부부가 해결하려고 하지 막 친정 식구를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시댁 식구를 끌어들여서 이혼까지 갈 건지 안 갈 건지 이런 결정 내리는 건 제가 못 봤어요. 미국 사람들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차이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메리지 카운슬링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이번 기회에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엄청 심한 경우에서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많이 보편적으로 추천을 하고 또 이렇게 간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메리지 카운슬링이 정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구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미국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또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짝 한번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